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었습니다. 열고서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우리 탐색기 창에서 농구공 이미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로 드래그 하셔가지고 가져오시고요. 영상을 만드시려면 최종 작업물 크기와 마찬가지로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했죠? 장면 작업이죠. 그래서 프로젝트 패널에서 새 항목 누르셔가지고 시퀀스 선택하시고, 시퀀스의 종류는 DSLR 선택하시고 1080에 자 컴퓨터 작업이면 24로 놓으시고 텔레비전 작업이면 TV 작업이면 30으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24로 놓겠습니다. 24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 주십시오. 자, 시퀀스 이름 있고요. 네, 새로운 창이 하나 열렸죠. 네. DSLR 여기에 시퀀스 들어가셔가지고 DSLR 1080 확장 단추 눌러주시고 안쪽에서 24 선택하시면 돼요. 다음 공 이미지를 드래그 하셔가지고 1번 비디오 트랙에다가 올려다 놓으십시오. 공 이미지를 드래그 하셔가지고 1번 트랙에다가 올려두시면 되겠습니다. 보호 여백은 잠시 꺼놓을게요. 보호 여백은 나중에 그 자막 만들 때 여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이미지나 텍스트 같은 경우를 삽입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클립이 삽입이 되는데, 삽입의 지속 시간은 5초로 삽입이 되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환경 설정에서 바꿀 수는 있어요. 환경 설정에 바꿀 수는 있지만 기본값으로 5초로 이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자, 이 클립을 선택해 볼까요? 자, 클립을 선택하시게 되면 위쪽에 왼쪽에 소스 모니터 옆에 창에 보시면 효과 컨트롤이라는 창이 있을 겁니다. 클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효과 컨트롤 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확인하셨어요? 자, 효과 컨트롤에는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작과 불투명도, 시간 다시 매핑이라고 세 가지가 있는데, 동작이라고 하는 옆에 왼쪽에 보시면 확장 아이콘이 있죠. 클릭해 봅니다. 클릭해 보시면 다시 위치, 비율, 회전, 기준점, 깜빡임 제거 필터 나오고요. 또 불투명도도 따로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위치나 비율, 그 다음에 회전, 불투명도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요소에 다 있습니다. 네, 모든 나중에 애프터 이펙트 하실 때도 보시겠지만 다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서 효과 컨트롤에서 이 창에서 모든 효과들을 제어를 하는 거예요. 수치값을 주고 키프레임을 삽입해서 움직이게 하고 뭐 모양도 변화시키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효과 컨트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클립이 선택된 상태에서 효과 컨트롤이 열리고요. 먼저 위치 보겠습니다. 위치는 기준점의 좌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준점의 좌표가 320, 320 나오네요. 이게 기준점이 어디 기준이냐 하면, 자, 이 그림 왼쪽에 프로그램 모니터에 보시면은 공 이미지가 있죠. 공 이미지 전체 크기가 우리 640짜리를 받았기 때문에 가로가 640, 세로가 640 픽셀의 이미지 크기입니다. 얘가. 그래서 그 절반 320, 320이잖아요. 가운데 요 안쪽에 가운데 있는 이 점이 기준점이에요. 기준점의 위치는 이미지 상에서의 X좌표와 Y좌표로 기준이 되고요. 기준의 원점은 왼쪽 상단 지점이 원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기준점 위에 마우스 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마우스 포인트 밑에 까만색 그 양쪽 상하 좌우에 삼각형이 붙는 아이콘으로 바뀌죠. 이렇게 바뀌었을 때 기준점을 잡으셔 가지고 왼쪽 상단 꼭지점에다가 가져다 놔 봅니다. 자, 가져다 놓으시면 어떻게 됐어요? 0과 비슷하게 맞춰졌죠? 정확하게 맞추시려면 수치값 넣으시면 돼요. 0 넣으시고 여기도 0 넣어 보십시오. 0과 0을 넣어 보시면 기준점이 자, 왼쪽 상단에 맞춰질 거예요. 지금 표시가 없어졌으면 동작을 다시 클릭해 보시면 돼요. 동작이라고 하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테두리 박스가 생깁니다. 자, 여기 왼쪽 상단에 기준점이 위치됐죠. 그래서 00, X좌표도 0, Y좌표도 0, 왼쪽 상단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점이 좌표가 잡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준점에 따라서 위치도 보시면은 위치가 바뀌었어요.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위치라는 것은 기준점의 위치 값인데 기준은 또 어디냐? 화면 전체 기준입니다. 화면 전체 기준에서 왼쪽 상단 꼭지점 여기가 기준이에요. 자, 기준점의 위치를 0으로 맞춰볼까요? 0 잡으셔가지고 동작을 다시 클릭해 보시면 자, 왼쪽 상단 끝까지 갔죠? 요렇게. 그래서 기준점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이제 이동이나 여러가지 작업을 하시면 알아보기가 더 쉽습니다. 자, 기준점은 꼭 왼쪽 상단에 두실 필요는 없고 가운데 두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위치 이동도 정확하게 지키실 필요는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가 디자인에서 계속 그래픽 강조하고 있지만 눈에 보여지는 부분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캐드나 이런 설계 도면 그리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를 맞춰서 움직이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개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자, 그 다음 위치 이동 보시면은 X좌표랑 Y좌표입니다. X좌표, 그리고 X좌표라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느냐 하는 것이 X좌표입니다. 자, 여기에서 500 넣어 볼까요? 500이라는 500 픽셀입니다. 500 넣으시고 엔터 하시면은 자, 기준점의 위치가 왼쪽 상단 꼭지점에서 오른쪽 방향,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500 픽셀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500 픽셀 이동해서 놓여졌다는 뜻이고요. 다음 Y 값은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양수 값입니다. 여기서도 500 픽셀 넣어보죠. 500 넣어보시게 되면 저 위쪽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500 픽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컴퓨터 상에서는 좌표 값이 위로 올라가면 양수 값이 아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양수 값입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빼기 마이너스 값이에요. 300이라고 넣어보시면 Y 좌표를 300이라고 넣어보시면은 자, 이렇게 다시 위로 올라가지죠. 그래서 수치가 작아지게 되면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자, 위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비율 조정 보시면 비율은 퍼센트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크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50 적어서 엔터 쳐 보시면은 자, 50% 2분의 1 크기로 작게 줄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작게 줄여서 표시한다는 뜻이고 기준점 기준으로 작아집니다. 아시겠어요? 기준점 기준으로 작아진다. 잘 모르시겠다 하시게 되면 자, 여기다가 XY 좌표를 0이라고 넣어 보시고 구석에 맞춰 놓고 크기를 조정해 보시면 알아요. 자, 기준점 기준으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해요. 자, 옆에 모서리 지점에 점이 있죠. 점에서 마우스 올리셔 가지고 드래그 해 볼까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커지거나 작아질 때 기준점 기준이죠.
기준점 기준으로 커졌다가 작아졌다예요. 기준점이 가운데 있으면 사방으로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겠죠? 한번 볼까요? 자, 기준점에서 옆에 매개변수 재설정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처음 상태의 기준점으로 바뀝니다. 얘가 처음 상태의 기준점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어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렇게 주실 수 있어요. 사방으로 퍼지죠. 다시 0, 0 잡아주시면, 자, 다시 이미지에서 00 잡아주시면 이미지 왼쪽 상단으로 잡혔고요. 그래서 비율이라는 것은 더 커지게 되면 100%보다 커지게 되면 확대가 되고요. 100%보다 작게 되면 축소라는 것이 되겠죠. 비율에서는 균일 비율이라고 있는데, 균일 비율은 X축과 Y축이 동일하게 바뀌는 거. 균일 비율을 체크를 해제하시게 되면 높이 따로 폭 따로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옆에 매개변수 재설정 누르셔가지고 100% 다시 만들어 보시고, 그러면 100% 똑같이 만들어졌고요. 폭에서 폭 비율을, 자, 좌측입니다. 우측과 좌측의 크기를 이렇게 줄이거나 늘려 보시게 되면 비율의 조정이 폭만 조절이 됩니다. 폭만 조절이 되고요. 이렇게 폭만 조절이 되고요. 다시 매개변수 재설정하시고 높이값 조절을 위해서 상하에 있는 점을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높이값만 조절이 됩니다. 맞죠? 다시 매개변수 재설정 눌러서 100 만들어 보시고 균일 비율 체크하신 다음에 크기를 조정하시게 되면 좀 전에 높이 비율 조정하기 위해서 만졌던 변에 있는 점을 움직이더라도 같은 비율로 줄어들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균일 비율을 체크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서 같은 비율로 줄어들거나 아니면 해제되어서 다른 비율로 줄어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전 부분은 수치값이 좀 특이합니다. 다른 거에 비해 가지고 뭐냐 하면, 자, 회전이라고 하면 이 모서리 부분에서 약간 마우스를 바깥쪽으로 빼시게 되면 꺾어진 화살표로 마우스가 바뀌었을 때 회전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기준점 기준으로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시는데, 회전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맷도 각도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회전을요, 한 바퀴를 이렇게 돌려요. 두 바퀴 돌려요. 세 바퀴를 돌려요. 계속 돌려요. 돌리게 되면 회전수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회전수가 있어서 몇 회전해서 몇 도 돌았는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앞에 적으실 때 숫자가 적히는 것은 X표 앞에 X라는 영문자인데, X 앞에 숫자가 적히는 것은 회전수, X 뒤쪽에 숫자가 적히는 것은 각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수와 각도를 입력해서 회전의 수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회전수가 0이면 이렇게 0이도 되겠죠? 0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회전수에는 앞에 회전수가 X표 앞에 것이 회전수, 뒤에 것이 각도, 이렇게 지정이 되죠. 우리 포토샵에서는 뭐 몇 번 돌리더라도 똑같은 각도죠, 그죠? 360도 되면 다시 원위치 0이 되어서 측정이 되는데, 여기서는 회전을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기준점은 좀 전에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움직임에 대해서는 위치랑 비율이랑 회전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를 통해서 움직임을 주실 수 있고요. 거기에 기준이 되는 것은 기준점입니다. 그 다음 불투명도 보시게 되면, 불투명도는 보였다 안 보였다는 겁니다. 자, 불투명도가 지금 100%인데 100% 불투명도 100%일 때는 보여지는 거고요. 자, 요거 열어서 슬라이드로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불투명도가 50%예요.
50% 같으면 이렇게 반투명하게 표시가 되고 0% 같으면 안 보여지겠죠. 이렇게 투명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투명도가 보여졌다 안 보여졌다는 거, 반투명 측정과 보여졌다 안 보여졌다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글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감춰놨다가 서서히 나타나게 하겠다 그러면은 0%에서 100%로 변화를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불투명도는 보여졌다가 안 보여졌다가 하는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 위에 있는 깜빡이 제거 필터는 화면이 영상이 깜빡깜빡거리는 현상이 있을 때 데이터를 여기 조정하시면 되는데 0에서 1 사이 값으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지금 뭐 해볼 거는 없고요. 그래서 움직임을 주는 거, 동작의 위치랑 크기 조정, 비율이랑 회전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불투명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어요? 네. 자, 한번 수치값 변화시켜 가지고 움직임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